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김정은 최고사령관 긴급명령, 금수산 기념궁전의 미라, 김일성, 김정일 시체 비상 이동을 위한 긴급 통로 공사에 착수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전환기를 열었는데, 그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이 바로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미사일 지침이 언제 생겼습니까? 지난 1979년 한미 간에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일방적인 북한 어떤 공격이나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거리가 180km 이렇게 이제 점점해서 4번에 걸쳐서 겨우 800km까지, 물론 800km도 북한 전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가능한 거리지만, 이번에 미사일 지침은 종료됨으로써 그 사거리가 제한 없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되니까, 여기에 가장 충격받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그동안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비대칭 전력으로서 방사포나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제 한미 동맹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미사일 자율권, 자주권을 확보해 오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마음대로 북한 전역을 박살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김정은이 바로 목숨이자 또 자기 말하자면 리더십의 토대가 되고 있는 현재 금수산 기념궁전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미라, 김일성, 김정일, 이걸 잘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미 아마 몇 년 전에 그 미라가 어떤 우리의 무장 공격이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지하 한 20m까지 내려가는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 이제 지하로 내려만 가서는 안 된다. 지금 벙커버스터니 이런 거 투하하면은 20m 같은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김정은이 자기의 존재감을 지키는 게 바로 이 죽은 두 수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 말하자면 사회 안전성 7천국 공병국에다가 특별명령을 하달해서 이 미라가 내려갈 뿐만 아니라 긴급히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거기다가 영구히 보존하는 그런 통로 공사를 지금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데 얼마나 많은 돈과 예산이 들어가겠냐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죠. 자, 이뿐만 아니라 그 금수산 기념궁전과 또 이 말하자면 중구역의 당중앙위원회 그 본부 총사까지 6km, 정확히 6.5km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기간 내에 무슨 옥상, 무슨 장한 지하, 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고, 또 이 시설들이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는 이 갈래갈래 얽히고 설킨 통로를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미사일이 날아올 경우 자신들의 심장부는 땅속에 다 숨어버린다, 이런 지금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김정은이 한 22, 3일간 두문불출하더니 엊그제 나타났습니다만, 정치국 회의에서도 이런 문제를 주로 다뤘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볼 때 결국 3대 세습의 독재가 장기화될 것 같지만, 이 사람들도 서서히 떠나갈 보따리를 싸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김정은이 자기 죽은 할아버지, 아버지 시신이나 끌어안고 있다고 북한 인민들이 영원히 김정은을 수령으로 받들까요? 그래서 벌써 그제 우리가 방송에 드렸습니다만은, 노동당 규약에다가 제1비서는 총비서의 대리인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갑자기 죽고 나면 벌써 대리인까지 만들어 놓고 김씨 왕조의 천년 꿈을 시작하고 있겠습니다만, 아직 이것은 정말 일장춘몽이라는 것을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은의 후계자 등극을 선전하기 위한 치적 사업으로 기획했던 화폐 개혁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진 박남기 당시 당 계획재정부장이 김정은에 의해 고사포로 체행된 뒤 용광로에 던져지는 끔찍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악마를 국내 종북 세력들은 위인이라 치켜세우고 위원장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으면 제재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집권 초기 화폐개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숙청된 것으로 알려진 박남기 당시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이 고사포로 체행된 뒤 천리마 제강 용광로에 던져져 문자 그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북한 고위층 출신 탈북자를 인용해서 월간조선이 18일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탈북했던 이 고위 관계자는 당시 국정원에 김정은에 대한 보고서만 100페이지가 넘는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전문가인데요. 그는 고모부인 장성택을 효수하고 김정은이 박남기를 숙청하면서 뼈 한 조각, 살 한 점 남지 않게 하라
라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매체에 폭로했습니다. 2009년 후계자로 공식 등극한 직후였던 김정은은 돈주들이 몰래 숨겨놓은 현금이 북한 경제에 큰 위협이 될 것이고 이런 상황을 방치할 경우에 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화폐 개혁을 시도했는데요. 2009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공포된 이 화폐 개혁은 현금은 국권과 신권을 100대1 비율로 은행 예금은 10대1 비율로 바꾸고 가구당 교환한 한도 제도를 신권 기준 1,500원으로 제한하는 상식 밖의 내용으로 진행되어 북한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샀습니다. 실제로 당시 북한 내 분위기는 밀란 직전의 상황이었고 위기를 느낀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 군부 강경파 세력과 함께 모든 것은 박남기가 계획하고 추진한 일이었으며 박남기는 사실 악질 반동지주 출신의 반동이었지만 가문을 위조하고 미국과 남조선의 지령을 받아 공화국을 뒤엎기 위해 화폐 개혁을 제멋대로 추진한 역적으로 몰아붙여 2010년 3월 당근 군관 학교에서 중기관총으로 처형하고 남은 유해를 용광로에 던져버렸습니다. 박남기는 죽기 직전에 나는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아 땅에 감사하다. 하지만 저놈 김정은은 안 된다. 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 때문에 당시 처형을 참관한 고위 간부들이 술령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말을 들은 김정은은 경노해 박남기의 유해를 용광로에 던져버리라고 고성을 지르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이미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을 자행한 인권 범죄자로 국제사회에 낙인이 찍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민들의 고혈을 빨아 호의호식하며 한민족에게 기생하는 독재 집단의 수장이자 범죄자인데요. 이런 자를 위인이다, 인민을 위하는 지도자다, 리더십이 있다 라고 찬양하고 공식 석상에서 위원장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제재하는 자들, 인류 보편타당한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하겠습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국제적 감각이 있는 아주 애민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라고 우리 대통령이 칭송을 하죠. 그런데 김정은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해가지고 효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효수가 뭡니까? 목을 잘라서 걸어놓는 겁니다. 정말 이거 중세시대, 고대시대, 그것도 전쟁을 해서 상대국, 상대부족, 상대 적국에게나 하는 그런 행위를 자기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중에서도 자기 고모부를 대상으로 이 21세기에 효수라고 하는 엄청난 잔악한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남기. 아니, 박남기가 무슨 북한의 최고 지도자입니까? 아니, 재정부장이에요. 우리 지금 재무부 장관. 이런 사람이 화폐개혁을 했는데 그게 전부 다 박남기 책임이다. 이 화폐개혁이 얼마나 어이없냐. 1,000원이 있으면 그걸 10원으로 바꿔준다 이겁니다. 좋습니다. 화폐를 100분의 1로 줄였으면은, 단위를 100분의 1로 줄였으면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집에서 가지고 온 1,000원은 100분의 1로 줄여서 바꿔주는데 은행에 들어있던 예금은 10분의 1로 바꿉니다. 도시가 화폐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집에 짱 박아놓은 이 화폐는 돈을 안 쳐준다 이겁니다. 은행, 이것도 아주 손해보는 거고, 그리고 1인당 1,500원, 가구당 1,500원밖에 안 바꿔준다. 그리고 나머지 돈 집에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그건 좀 더 휴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밀란이 안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이거 박남기가 한 거야 해서 처형했는데, 박남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시켜서 했는데. 박남기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김대중 정부 때 굉장히 남북관계 이제 좋아졌을 때 장성택과 함께 서울에 와서 룸사롱에 가서 발렌타인 30년 먹고 하던 바로 그 멤버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노무현 때 북한에 가보니 장성택이 안 보여서 장성택이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남조선에서 김정일이 한 말이 남조선에서 폭탄주 하도 많이 먹고 와서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좀 쉬라고 했다라고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때 같이 왔던 멤버인데 장성택은 그렇게 한번 부침이 있었던 반면에 이 사람은 계속 승승장구했죠. 그러다가 이제 당 재정부장이 되었는데 김정은을 2009년도에 이제 김정일이가 뇌졸중 오고 큰일 났다. 빨리 후세를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김정은을 낙점을 했고, 김정은이 후계자가 된 이후에 내가 뭔가 좀 뭔가 능력을 좀 보여야 되겠다. 경제적으로는 협파개혁,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연평도 포격도발, 천안함 폭침, 이걸 기획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화폐개혁 대실패를 하니까 내 책임 아니야! 라고는 이 사람을 14.5mm 기관총, 최소 기관총포라고 하니까 최소 14.5mm죠. 그거 9발을 맞췄답니다. 당연히 죽죠.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 전에 나는 다른 혜택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데 김정은 저놈은 안 된다. 라고 이 두 걸을 쓴 상태에서 고함을 질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보고가 되니까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 해가지고 용광로에 집어넣어버려. 용광로에 집어넣고 그 시체를 녹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김정은입니다. 이런 김정은을 향해서 국제적인 관광에 있는 애민하는 지도자다라는 대한민국 대통령, 그리고 위인맞이
어쩌고 하면서 그를 위인이라고 축해 세우는 자들. 방송국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방송국에서 항상 불만인데 김정은에 대해서 위원장이라고 붙이지 않으면 앵커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기네들은 반드시 김정은에 대해서 위원장이라고 해요. 김정은 위원장이 어쩌고. 왜? 방통위에서 지켜보니까. 그런데 우리 동맹국 대통령,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 트럼프가 이래요. 저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좀 해달라고 하는 것 또한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이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방송국 관계자들은 그렇게 못해요. 왜? 방통위에서 바로 제재가 들어오니까.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거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내년 3월까지 똘똘 뭉쳐서 바꾸어서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 다시 반듯하게 세워야 되겠습니다.